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약 2주 전에 조립 대행을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아주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강하다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의미보다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정말 보기 드문 또 청년이었고 예의도 바르고 경청은 물론이며 잘 자라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아주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요즘처럼 그 메모리와 SSD의 가격이 아주 가파르게 상승 중인 상황에서 열심히 스스로 돈을 모아서 드래곤볼 모으듯이 부품 하나하나 구매를 하셨고, 또 이때 공부도 많이 하시면서 이거 뭐가 좋을까 잘 부품 선택을 잘 하셨었고, 구매 업체에서 조립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꾸민걸 PC에 방문을 해서 또 꾸민걸 PC에 조립을 의뢰를 해 주신 청년이었습니다. 꾸민걸 PC는 무조건적으로 조립을 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야, 뭐 이 업체 배가 불렀구나 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먼저 의뢰하시는 분의 거주지, 목적, 그 다음에 사용 환경 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를 하고 또 기간이 있습니다. 밀려 있는 상황도 그렇지만 꾸민걸 PC에 조립을 의뢰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PC를 정말 애정 있게 바라보시고 또 사랑스럽게 사용을 하시는 분.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조심성과 불안감입니다. 우리는 PC를 어디다가 조립을 의뢰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 완성품 위주로 받아서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그 자체가 또 불안하고 또 굉장히 조심성이 많으신 거예요. 바로 이 조심성과 불안감 때문에 꾸민걸 PC를 많이 찾아주십니다. 저는 모두 이해합니다. 그러기에 고객님의 마음의 먹구름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PC 오프라인 매장 21년 차인 꾸민걸 PC는 어떻게 조립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다행히도 이제 꾸민걸 PC 인근에 거주를 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택배로 물건이 올 때마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씩 가져다 주셨습니다. PC를 조립을 할 때 저도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제 컨디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셨는데 제가 컨디션이 굉장히 또 안 좋은 상황에서 조립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은 컨디션에서 조립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시는 이제 불안감, 조심성들을 저도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해소시키려고 진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 보시게 되면 이 업체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품을 이제 가지고 오셨고, 케이스도 이렇게 별도로 이제 케이스가 제일 마지막에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온 것들은 이렇게 플라스틱 박스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굉장히 고사양의 PC입니다. 먼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객님께서는 부품을 하나씩 한번 다 뜯어 보셨습니다. 그만큼 조심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자, 일단은 내 부품이 시킨 게 제대로 왔는지, 물건은 들어 있는지 한번 보셨고, 또 이분께서는 굉장히 또 해박하게 또 PC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셔가지고 구매 루트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메인보드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알리 직구로 또 구매를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잘 하셨는지도 제가 한번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라이젠 7 9800X3D 제품이고요. 뭐 좋다라는 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요. 일단은 부품들은 제가 추천을 해드린 게 아니라 이분께서 다 가지고 오신 거고, 또 얼마나 또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도 잘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CPU는 정품 제품으로 잘 구매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이렇게 CPU만 딸랑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구매를 하셨습니다. SN코어 클레브 제품이고요. RGB 제품이라 이 RGB 같은 경우는 내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꽂는 순간 그냥 불이 그냥 자기 스스로 세팅된 값대로 잘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클럭은 6000짜리로 해서 제가 이제 EXPO까지도 먹여서 해놨으니까 그냥 바로 그대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상 AS 기간은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 쭉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방열판까지도 같이 달려져 있는 모델이라 아주 잘 구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D 가격 진짜 비싸죠. 아까 요 메모리도 비싼데 SSD도 지금 2테라, 무려 2테라로 구매를 하셨습니다. 소위 제품 유통사로
정품으로 구매를 하셨고요. 무상 AS 기간은 5년입니다. 뭐 850X야 뭐 이미 성능이라든가 안정성 다 알려진 제품이라 아주 선택도 잘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기가바이트 제품이고요. 공수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잘 구매를 하셨습니다. RTX 5080 제품입니다. 이것도 뭐 다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아실 거고요. 이것도 미리 한번 뜯어 보셨더라고요. 뜯어 보셔서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 뭐 크게 이상이 있거나 한 거는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거에 대한 뭐 방열판 부분에 좀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슈를 제가 역으로 한번 여쭤보니까 이렇게 이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좀 휘었다. 잘 휜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생산 자체에서 잘못된 게 아니라 박스로 와서 이거를 빼실 때 잘 빼셔야 되거든요. 양쪽 귀퉁이를 잡고 이렇게 딱 빼시면 되는데 중간에 손을 넣어가지고 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손가락으로 눌리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휜 부분이 있고요. 이것도 제가 다 펴서 해드렸으니까 그냥 바로 그대로 사용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다 핀셋으로 다 하나씩 다 펴놨으니까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방열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휩니다. 쿨러도 이렇게 생긴 것도 잘 휘는 부분도 있고 뭐 라디에이터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빼실 때나 이런 거를 포장 제거를 하실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제품의 하자는 없는 제품입니다. 그다음에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슈퍼플라워 제품이고요. 1000W짜리로 해서 뭐 이것도 잘 선택을 하신 부품입니다. 풀 모듈러 제품이고요. 플래티넘 클래스라서 한번 전기 뭐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전기세 절감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내구성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그다음에 플래티넘이라든가 뭐 골드 이런 클래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에 쓰는 부품의 차이가 다릅니다. 그만큼 좋은 부품을 썼고 뭐 발열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풀 모듈러 제품입니다. 잘 생겼죠. 그 다음에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고객님도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상 AS 기간은 보통 3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3+1 품질 보증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 꼭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인증하셔가지고 꼭 플러스 1년까지 4년 동안 무상 AS를 보장 받으셨으면 합니다. 무상 AS 기간이 1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진짜 운 좋아가지고 뭐 계속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나는 운이 나쁘다. 진짜 뭐 달걀 한 판 중에서 깨진 거 하나 골라봐라 하면은 나는 진짜 깨진 거를 고를 수 있다. 진짜 내가 고른 거는 진짜 깨진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3년 이후에 고장이 나게 된다. 그러면 진짜 안타깝거든요. 그때는 딱 이거 1년이 더 있구나 했을 때 진짜 큰 비용 없이 AS 대행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보드 같은 경우도 제가 전원부라든가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했을 때 굉장히 일단은 9800X3D를 다 잘 커버해 줄 수 있는 메인보드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하셨어요. 알리에서 구매를 하신 건데 다행히도 한국에서 유통되는 상품을 알리에다 올려서 그냥 제품 판매 루트를 넓히려고 올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한국 정상 유통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여기 코인 전지죠. CR2032라고 해서 그게 이제 메인보드에 박혀 있다 없다를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소위 말해서 비행기 타고 왔다, 배 타고 왔다 그런 거는 CR2032가 빠져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얘는 정상 한국 유통 제품입니다. 요거 박혀 있었어요. CR2032. 그리고 뭐 이 제품도 하나하나 제가 판단해 봤을 때 사실 9800X 그 급이라던가 이런 거 이상급에서는 대부분 메인보드가 X 시리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보드도 이제 일단은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라이젠 그러니까 AMD 보드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A 등급 그러니까 A 몇몇으로 나오는 숫자로 나오는 보드가 있는데 A 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 B 등급이 있고 그 위에 X 등급이 있습니다. 점차 상급의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요거는 그냥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하시면 이래서 좋구나 이런 거는 다 아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라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B보드, 이 보드는 9800X3D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는 메인보드입니다. 자, 이제부터 조립을 하나씩 진행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을 때 진행을 하였고요. 일단은 뭐 이런 거죠. 시켜서 조립을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학창 시절 때 그러잖아요. 자, 내일이 뭐 시험 기간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방학이 끝나간다. 방학 숙제들이 여러 가지 쌓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1시간 뒤에 딱 뭐 이제 컴퓨터 1시간만 하고 자 이제 방학 숙제를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너 방학 숙제 다 했니? 빨리 지금 해! 하게 되면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뭔가 시켜서 하는 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자발적인 것과 시켜서 하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저는 대량 생산용 조립을 하지 않고 제 컨디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을 때 조립을 했다. 그리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조립하는 것이 굉장히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CPU 소켓부터 확인을 합니다. 자, CPU 소켓 한번 보니까 다행히도 정상이었고요. 이런 것도 확대해가지고 한번 자세히 한번 봅니다. 괜히 다 조립했는데 야 이거 CPU 소켓 휜 거 못 봤네 하게 되면 정말 난감하게 됩니다. 이게 고객 과실 부주의로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라 이런 거 먼저 체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CPU 핀이 휜 거를 나중에 발견을 했다. 조립까지 다 끝났다. 센터에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 과실 부주의라고 해가지고 진짜 새 걸로 교체받으면 진짜 다행이겠지만은 금액은 들어가게 됩니다. 소켓 휜 거에 대해서는. 근데 리퍼로 교체를 받았다. 나는 진짜 새 걸로 샀는데 리퍼로 교체를 받았다. 정말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겠죠. 물론 AS 기간은 동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나는 진짜 새삥이었는데 소위 말해서 그러면은 좀 안타깝겠죠.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하나씩 제가 다 보고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초반에 발견을 했다 그러면은 바로 센터로 이렇게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로 동봉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새 제품으로 교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다 이런 부담까지도 제가 다 안고 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PU를 먼저 장착을 합니다. CPU 9800X3D 잘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방열판이 있었는데요. 방열판 드러내고 이제 SSD 장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써멀 패드가 있는데 그것도 비닐로 다 제거를 하고 장착을 했습니다. 간혹 가다가 진짜 써멀 패드에 있는 비닐 제거하지 않고 조립되어 있는 거 보고 있습니다. 종종 봅니다. 진짜 안타깝죠. 그 다음에 쿨러 같은 경우에는 쿨러 마스터 아주 좋은 거 잘 사셨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나중에 테스트 해보니까 굉장히 이것도 만족도가 높은 쿨러였고 외관적인 아주 예쁘장하고 막 LCD가 달려져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기본기에 충실한 그냥 쿨러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쿨러 마스터 파워도 잘 만들고 뭐 말 그대로 쿨러도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한번 박스 한번 열어보고 있고요. 이것도 한번 다 열어보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고객님은 진짜 부품 하나씩 한 번씩은 다 열어보셨어요. 대부분은 저한테 그냥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조금 더 조심성이 있는 분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쿨러까지도 한번 열어보셨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도 직접 선택을 하셨었는데 이 케이스도 정말 가성비 좋은 케이스고요. 진짜 작업용 PC로서 진짜 더할 나위 없이 굉장히 좋은 케이스이고 완성도도 높은 케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이쁘장하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서플라이 장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풀 모듈러 제품이나 쓰지 않는 거, 그러니까 VJ 관련해서는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 빼서 별도로 이제 포장을 해드렸고 나머지 뭐 사타라던가 이런 거는 추후에 뭐 장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필수적인 거는 제가 다 장착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픽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아예 다 모두 제거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따가 픽업을 하러 오시게 된다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써멀 그리스를 도포를 합니다. 물론 쿨러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써멀 그리스가 있는데 그거는 저는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MX4 제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직구라던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거 짜퉁, 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짜퉁, 짜가가 많다는 소리는 그만큼 좋다는 것을 비슷하게 만든다는 것이지 나쁜 것을 그렇게 막 만들지는 않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요. 업체별로 선호하는 써멀 그리스는 다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선호하는 거는 바로 MX4, 아틱사의 MX4 제품입니다. 써멀 그리스는 CPU와 CPU 쿨러 방열판 사이에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CPU에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게 아주 밴들밴들하고 반짝반짝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자세하게 뭐 현미경이나 이런 걸로 들여보게 되면 움푹움푹 파여 있습니다. 그 움푹움푹 파여 있는 부분은 이 써멀 그리스가 싹 덮어주면서 쿨러 방열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홈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에 전도율을 높여준다. 그걸 메꿔주면서 그리고 써멀 그리스의 종류와 도포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대폭 CPU 온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CPU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 전반적인 시스템의 안정성이 올라가게 되고
성능도 마찬가지입니다. CPU 온도가 너무 높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스로틀링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내용일 텐데, 온도가 너무 높다 그러면은 컴퓨터는 자기가 스스로 살려고 하기 위해서 시스템의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게 됩니다. 성능 제한을 걸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게임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잘 프레임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뚝뚝뚝뚝 끊기게 된다. 그럴 때는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게 CPU 온도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스로틀링으로도 만약에 커버가 안 된다 그러면은 컴퓨터는 전원이 스스로 차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 너무 뜨거워. 너무 뜨겁기 때문에 차단되게 되고, 이럴 때의 특징이 뭐냐면 컴퓨터 자동적으로 꺼졌다. 그리고 나서 다시 킬라 그러면 켜지지가 않습니다. 왜냐? 난 지금 달궈져서 꺼져 있기 때문에 이 뜨거운 열기가 한 10분, 15분 뒤에 식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키면은 또 다시 켜지는데 이게 또 무한적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저는 아틱사의 이 제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안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도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쿨러를 장착을 하였습니다. 수냉 쿨러 장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도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이스에서 제공해주는 그 가이드 지지대가 있었는데요. 지지대를 하려고 보니까 얘한테는 도저히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에서 제공해주는 지지대로 했는데 또 이 케이스와 100% 호환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또 호환을 시켜 놓았습니다. 밑에 뻥 뚫려 있어가지고 이 안으로도 다리발 넣고 높이 조정해가지고 제가 안정적으로 지지가 되게끔 해놨으니까 이걸로 사용하시면 좋으십니다. 별도로 쿨러 지지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제대로 잘 해놨으니까 제발 제가 해놓은 그대로만 사용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쿨러 방열판이라든가 요 날개들을 제가 보이는 부분도 다 반듯반듯하게 다 세워놨으니까 제발 그대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예쁘장하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을 한번 켜봅니다. 자, 이제 조립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출고하겠습니다가 아니죠. 자, 이제부터 왜 저한테 맡기셨는지 저는 지금부터 제 스스로가 이제 증명해 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품 스펙별로 잘 인식을 하고 있는지, 모델별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있고요. 뭐 RPM이라든가 이런 거 다 쿨러 펌프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한번 확인을 하고 있고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바이오스 버전을 먼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버전을 보니까 이제 1028 버전으로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뭐 스펙이라는 이런 거 다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XPO는 제가 나중에 매길 거니까 이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메모리 용량까지도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026년 1월 30일, 그러니까는 어제죠. 어제 조립이 완료가 됐다라는 소리죠. 10시 21분. 근데 출고를 하지 않았죠. 지금 영상을 지금 찍고 있죠. 자,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바로 다 됐다고 출고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제가 출고 전에 이 제품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니까 1402라고 해서 2025년 12월 3일 버전으로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수정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바이오스 버전이 1402가 있고 그 전이 9월 30일이 있어요. 그래서 텀이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고 아주 적당하게 올라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텀이 있어요. 그 바이오스 업데이트에 대한 텀이 길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 메인보드의 안정성이 그만큼 좋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 이상이 있을 때 바이오스 버전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고성능의 CPU라든가 하드웨어를 이제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성능을 잘 뽑아내기 위해서는 바이오스에 최신화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메인보드 제조사에서도 이제 권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현재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굳이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다가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브릭스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즉 벽돌 증상에 빠지게 돼서 컴퓨터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니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까지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클럭 또 지금 제가 EXPO 먹여서 6000으로 정상적으로 맞춰 놓았습니다. 아까 그 고객님께서 사신 이 메인보드 그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꽂는다고 해서 6000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꼭 EXPO를 활성화를 시켜서 메모리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프로필을 통해서 최저값을 딱 세팅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해놔도 블루스크린이라든가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다 제가 체크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얘는 정상적인 제품입니다. 자, 먼저 메모리부터 테스트를 합니다. 일단은 TM5라고 하는 메모리 테스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윈도우 내에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장점이 뭐냐면 윈도우 내에서 한다. 실제적인 내가 사용 환경에서 메모리를 테스트하는 과정인데요. 여러분들도 이거 뭐 인터넷에서 다운 받으시게 되면은 요거 테스트 과정이 이거가 1부터 15 16가지 항목이 아닐 겁니다. 보통 한 대여섯 가지일 거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16가지 항목 모두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기는 보통 제가 5주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자, 메모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이제 부연 설명 좀 더 하게 되면 실제적인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게 된다. 장점이 있죠. 단점이 뭐냐면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백그라운드도 프로그램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잘 많이 돌아가게 돼서 전체적인 부분을 테스트하기에는 조금 신뢰성이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차 테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과 그거는 차이점은 제가 조금 영상 말미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테스팅이 끝났다고 해요. The testing is completed of errors is not detected. 자, 에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메모리 일단은 윈도우 실제 사용상에서는 정상. 그런데 5주기로 돌리는 이유가 있어요. 1주기만 해서 통과가 되는 게 아니라 메모리가 계속 리플레싱 되면서 하는데 내가 검사하지 않은 구간들이 계속 생겨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주기로 돌려서 확실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멤 테스트라고 해서 바로 나오네요. 자, 이거는 도스 모드에서 메모리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큰 차이점이 뭐예요? 바로 메모리가 최소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윈도우에서는 적어도 한 6, 7기가 정도는 사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검사하는 부분에서 조금 제외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주기를 많이 돌리게 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스 모드 정말 뭐 아주 간략하게 뭐 GUI라든가 이런 거 최소화가 되어 있죠. 뭐 텍스트로만 거의 나오고 있고 해서 메모리가 초반에 사용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좀 더 넓은 범위를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메모리 테스트도 멤 테스트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부분까지만 제가 찍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로 와서 이제 퍼마크를 통해서 이제 그래픽 카드에 부하를 주고,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에 한번 부하를 주고 있습니다. 초도 불량 같은 경우는 진짜 조립 초반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제 얘 스펙에 맞는 점수를 내어주는지, 그 다음에 쿨러 소음이라든가 파워에서 또 쥐새끼 우는 소리 같은 거 있죠. 고주파음 찌릿찌릿찌릿 뭐 이런 소리가 나는지도 한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모든 게 다행히도 정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네벤치를 통해서 CPU에 한번 부하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네벤치 돌리고 있는데 CPU 온도 지금 한 71도 정도 나오고 있죠. CPU의 부하율은 100%입니다. 그래서 이 쿨러 정말 깔끔하고 진짜 기본기에 충실한 쿨러이면서도 쿨링 능력이 굉장히 좋다. 역시 쿨러 마스터 잘 만드는 회사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깔끔합니다. 그리고 쿨링 성능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SSD 2테라짜리죠. 2테라 굉장히 비싸죠 지금. 그리고 SSD에 대한 속도 체킹을 해봤을 때도 지금 정상적으로 빠릿빠릿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CCT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테스트도 다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해봤는데 다행히도 초도적인 불량은 전혀 없었고요. 얘 성능에 맞게끔 잘 뽑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 뒤에 보이네요. 여기 있는 부분. 여기 지금 아직 출고 전입니다. 뒤에다 잠깐 빼 놓았습니다. 자, 테스트는 모두가 통과를 하였습니다. 자, 온도라던가 이런 것들 다 모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치에 다 아주 부합을 해야 했고 아주 굉장히 좋은 PC입니다. 자, 잠깐 손님이 오셔가지고 하나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사진에서는 자 이렇게 했잖아요. 요거는 제가 중간에 중진을 시킨 겁니다. 시간이 원체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부터 먼저 하고 넘어오자 라고 해서 제가 중진을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안 한 거 아닙니다. 확실하게 저는 합니다. 사실 제가 건너뛰면은 제가 해야 될 거를 건너뛰면은 제가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잘 또 처음부터 진행을 합니다. 멤 테스트 다시 들어왔고요. 다시 도스 모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패스가
떠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테스트가 이루어졌다. 이거 뭐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PC 보이죠? 고객님께서 맡기신 이 PC가 이제 메모리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다 끝났고, 램에서도 이제 DDR5 6000 속도로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리에 대해서 뭐 개괄적인 정보라든가 이런 거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다 보는데, 다 에러 없이 이 메모리도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메모리 쪽에서 에러가 떴다, 그렇게 되면은 단순히 또 메모리를 바꾸는 것보다 메인보드의 메모리 슬롯까지도 또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깔끔하게 특정한 부품의 불량이 없이 스무스하게, 아주 스무스하게 진행이 된 과정이고요. 물론 매번 이런 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오늘은 굉장히 뭔가 조립할 때도 딱 따박 맞는, 레고에서 딱딱딱 맞는다는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으로 잘 조립이 되었고, 저도 조립을 하면서도 아주 즐거웠던, 아주 좋다, 아주 조립 잘 되네, 뭐 이런 느낌으로 조립을 잘 하였습니다. 정말 불안감과 조심성이 많으셨던 고객님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제품에 대한 박스 포장도 한 번씩 다 열어보시고,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고 이제 하셨을 텐데, 이 영상이 이제 완료가 되면 제가 조립 완료가 됐습니다라고 문자 보내드리고 링크를 보내드리는데, 이거 받으시면 얼마나 또 기분이 좋으실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께는 제가 다음 주 중으로도 완료가 된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일찍 됐으니까 이번 주말이죠. 오늘 토요일 날 한번, 주말에 한번 열심히 빡세게 한번 돌리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늘상 알려드리는 거죠. 지금 이 PC 같은 경우에는 제품 성능이 그냥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스펙의 PC입니다. 이거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또 바이오스에서 만지고 또 뭐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제가 세팅한 그대로 그냥 한번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께서도 어느 정도 PC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으니까 뭐 프로그램 설치라든가 이런 거는 어려움 없이 제대로 잘 설치를 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PC 오프라인 매장 21년째인 꾸민거 PC에서 PC가 제작이 되고 조립 의뢰를 하셔서 어떻게 테스트하는 과정까지도 하나씩 한번 살펴드리고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타업체 수리를 진행하시게 된다 그러면 제 영상이 하한점이 되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린 이 영상보다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으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PC의 실제 사용자인 이 고객님도 제가 정성스럽게 아주 컨디션이 좋았을 때 조립을 하고 세팅을 하고 테스트까지 마쳤으니까, 또 제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한 만큼 진짜 고장 없이 오래오래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그 다음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